된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풀었던 것이 유형 10 몇 가지 했어 그러면? 18? 유형 18번까지 했고요. 그럼 유형 19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역함수 구하기에 대한 얘기인데, 역함수 구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내신이니까 역함수 구하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나 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역함수 직접 구해서 쓰는 일이 많지는 않아. 필요할 때만 잠깐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1450번 하나 한번 해볼게. 그때 얘기를 뭘로 했냐면 y는 이라고 돼 있던 식을 x는 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xy가 바뀐다. 그걸 갖다가 xy 바뀐다는 걸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x 원래 정의역, y 값이 치역 이렇게 돼 있었으면 xy가 바뀌면서 치역이었던 놈이 정의역으로 오는 거고 정의역이었던 놈이 치역으로 간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돼. 자, fx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 보면 bx 빼기 2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일단 정의역 그 얘기부터 하면, 이 직선식에서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 거고, 그럼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리다 보면 치역도 모든 실수가 돼서 그걸 바꾼다 하더라도 역함수에서 그 정의역이 원래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와도 모든 실수가 돼서 여기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해주라고. 혹시 서술형에서 역함수 구하라고 썼을 때 그 원래 함수의 치역을 정의역 자리로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감점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이걸 y는 3x 더하기 a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얘를 x는으로 먼저 정리를 해라. 그러면 3x만 남겨두고 a를 보낸 게 이 식인 거고, 그러면 x는 3분의 1 y 빼기 3분의 1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x하고 y를 바꿔 쓴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역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같다는 얘기죠.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6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와 b를 구해낼 수 있다. 이제 곱해서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1452번 하나를 더 보여줄게. 1452번을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정의되고 f의 3x 플러스 1은 6x 빼기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1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2차식이나 또는 루트 들어있는 식의 역함수 구하는 건 한번 해보긴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2차 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루트, 무리함수이고, 무리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2차식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2차 함수 일부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텐데, 이 그림이 이제 루트 그림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역함수를 구해 본다고 할게요.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 첫 번째는 이게 지금 fx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y는 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얘를 먼저 fx는 이라는 형태로 고쳐놓고 역함수를 시작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 이제 첫 번째 고쳐놓고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3x 더하기 1 얘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시라고. 그러면 3x는 t-1 이렇게 되고 x가 3분의 1 t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요 위에 있는 놈이 f의
요 3x 플러스 1을 t로 쓰시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이제 x 대신에 3분의 1 t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되면 2t에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수를 이렇게 fx가 2x 빼기 6 이렇게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고치는 거랑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y라고 생각하면 2x는 y 더하기 6 x는 2분의 1y 플러스 3.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 y를 바꿔주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3. 이게 이제 f 역함수. 이제 이렇게 쓴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직접 놓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쓰는 거야. 역함수 정의가 뭐였냐면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역함수에다가는 y를 대입하면 x가 돼요.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f에 이만큼 대입해서 얘가 나왔다면 f의 역함수에다가 6x 빼기 4를 대입하고 나면 3x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써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치환만 해주면 돼요. 6x 빼기 4를 t로 치환하면 6x는 t 더하기 4가 되겠고 그러면 x는 6분의 1t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 요놈이 f 역함수 t는 3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t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t에 플러스 2에다가 1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서 f 역함수 얘는 2분의 1 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놓고 쓰는 게 요게 이제 추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공부해 두는 게 추천인 거야. 이제 애초에 fx를 바꿔놓고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거 고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요거죠, 요거. 원래 함수에다가 3x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6x 빼기 4가 나왔다면 역함수에다가는 6x 빼기 4를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1이 돼. 이 사실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이게 아무래도 한두 줄 정도 짧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짧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함수 이 정도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뭐 사실 출제하기가 좀 나쁘지. 이 정도라면 뭐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서 쓰기로 하고 요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보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똑같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1456번을 하나 한번 해볼게. (1456번은) 함수 두 개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는 g의 3x 빼기 4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y는 gx란 함수, 요거 gx란 함수랑 x축이랑 y축이랑 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니까 gx를 구해봐라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실은 gx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에서 요 3x 빼기 4를 t로 치환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으니까 3x 빼기 4를 t로 치환하게 되면 3x가 t 더하기 4가 되고 x가 3분의 1 t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g 요거부터 쓸게요. g의 t는 뒤에 치는 여기다 쓸게요. f 역함수의 x 자리에 여기 들어가죠. 3분의 1 t 더하기 3분의 4.
자,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요 fx로부터 역함수를 먼저 구해주면 fy라고 쓸게요. 그럼 2분의 1 x는 y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x는 2y 빼기 8이 되고, 그러면 바꿀까요? 바꾸면 y는 2x 빼기 8, 요게 f의 역함수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x 대신에 요거 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x 대신에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빼기 8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t 3분의 8 빼기 8 3분의 16 연결해서 쓸게요. 그러니까 gx가 3분의 2x 빼기 3분의 16 이렇게 이제 구해지겠죠. 이제 요거 x축 y축 둘러싸인 거 구해야 되니까 절편 구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x는 8이겠죠. 요만큼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8 그다음에 3분의 16 이렇게 되나 3분의 64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1456번도 역함수를 이제 구해서 썼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된다. 자, 요거는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자, 이제 유형 20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유형 20 그쪽은 뭐냐면 역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냐면 그냥 일단 유형 20에다가 별표 3개 쳐놔. 그러니까 역함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는 어느 학교든 관계없어. 그냥 100% 출제야. 100% 출제인데 우리가 역함수 성질 지난번에 필기해 준 걸 공부해 왔나요? 한번 외워봤어요? 역함수 성질? 영찬아? 내가 4개인가 써줬잖아. 오호. 영찬이 내용 정리부터 복습하는 거 잘 해왔던 것 같은데 밀린 거 아니야 혹시 이번 주에? 바빠서? 아니야? 야 근데 네가 얘기한 게 뭐였었지 지난주에? 뭐 행사 같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 11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했나? 네. 그래서 11월 첫째 주면 바로 11월 1일 2일부터 다 들어가는 거야. 11월 1일이 토요일. 아니, 11월 8일. 아 8일. 네. 아 8일부터. 그래서 그때 내가 금요일 날 하러 오라고 했고 또 일요일 날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 했지. 네. 좋습니다. 자, 역함수 성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해볼게. 기억이 나나? 정리할까? 간단히 할게 그냥. 성질 더러워요.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의 전체의 역함수는 순서도 바뀌고 역함수가 붙으면서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갈 때는 F, G 이렇게 하지만 돌아올 때는 G 역함수, F 역함수여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합성되면 항등함수 이렇게 되겠어. 이걸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F의 F 역함수 하고 이걸 쓰든 아니면 F 역함수의 F 해서 쓰든 그냥 X 자기 자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어떤 표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냐면 어떤 함수랑 합성을 했더니 X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너네들은 어허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읽어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은 혹시라도 F의 H는 G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H라는 함수를 찾고 싶으면 왼쪽에 F 역함수를 해서 F를 이제 3번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만 한 다음에 여기도 왼쪽에다가 이렇게 역함수를 합성해 줘요. 합성 순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H라는 함수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F 역함수의 G를 합성한 결과로도 구해낼 수 있다.
이제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고 얘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쉬운 거부터 갈게. 1462번. f가 2x 더하기 1이랍니다. 그 다음에 g가 6x 빼기 9예요. 자, 요때 f 역함수의 g 역함수의 a 그러면 1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 순서 바뀌어요. g f의 전체 역함수 이렇게 쓴 거랑 같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놈의 역함수에 a를 대입해서 1이 나왔으니까 gf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와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 역함수 정의는 계속 사용돼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첫날 한 7, 80% 정도는 역함수 문제라면 정의가 사용된다고 얘기한 게 요게 이제 정의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면 g의 f1 1 집어넣으니까 3. 그럼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g3은 18 빼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9 이렇게 찾아내는 게 성질과 정의 이렇게 써서 지금 푼 과정이야. 뭐 어려울 건 없어. 어렵다고 지금 이걸 해주는 얘기는 아니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내용이 얘네들을 이용하고, 정의는 무조건 쓰고 얘네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고. 하나를 더 해볼까요? 1466번. 1465나 66처럼 생긴 놈이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돼. 그럼 1466번을 하나 더 보여줄게. fx가 4x야. 그 다음에 gx가 2x 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엄청 복잡해 보이는 놈이 하나 있어. 바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 성질을 쓴다는 게 뭐냐면, 일단 요 놈을 f에 요거를 한번 처리를 해봐. 그러면 자리 바뀌고 역함수 붙는 거니까 g의 역함수 앞으로 오고 f 역함수 뒤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성질 3분이 항등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요렇게 인식하시라고. x 집어넣으면 x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해도 그냥 얘 k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네들은 여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직접 이 문제가 f의 g 역함수의 k는 12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항등함수가 돼버리고 나면 어차피 집어넣어도 x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k 집어넣으면 그대로 k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f의 g 역함수 k는 12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g 역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k를 또 대입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f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12가 나올까 이걸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럼 얘가 12가 나오려면 x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야? 3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3이면 f3이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g 역함수 k가 3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까지 봤으면 또 역함수 구할 거야? 그건 아니라고 했지. 역함수에 k를 대입해서 3이 나왔다면 원래 함수 g에다가 3을 대입하면 k가 된다. 요걸 이용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함수 정의를 쓴 거죠. 3 대입하면 5가 되니까 k는 5 이렇게 이제 찾아달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성질을 쓴 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또 쓴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정의는 섞여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역함수 성질은 이제 요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요거 두 개가 많죠. 물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실제로 뭐 문제 출제율이 이렇게 높진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섞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까지 포함해서 역함수가 들어있는 거에 일반적인 계산을 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유형 21번 같은 거요.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한번 풀어보실 시간을 좀 갖기로 하죠. 자, 유형 21. 뭐 요거는 그래프 보고 읽는 거는 뭐 할만할 텐데 일단 우리가 1469번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화살표만 잘 따라다니면 되잖아. 거꾸로 가도. 그러니까 그냥 함수는 x에서 y 쪽으로 화살표, 역함수에 대해서는 y에서 x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따라다니면 요 1469번 같은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나랑은 1470번 먼저 하나 해보고 다른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1470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f의 g의 역함수의 역함수의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유심히 보면 이제 그래프에서 x, y를 바꿔서 읽는 걸 한번 해볼게. f를 봤더니 내려가면서 설라문에 마이너스 2까지 가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예요. 여기 f. 자, 그 다음에 g란 함수는 여기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g예요. 요 그래프에서 읽어봐라 그랬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 이제 읽는 거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고 얘가 f라고 쳐봐. 그럼 니네 F2는 얼마니? 여기 1이라고 쳤을게. F2는 1인 거지. 그럼 F 역함수 1은 얼마니? 2가 되겠지. 이거를 어떻게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는 얘기냐면 F2가 1이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 F에 대한 얘기면 X축에서 Y축 쪽으로 읽으라는 뜻이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가는 게 F의 2가 1입니다를 읽은 거고 그럼 f의 역함수 1은 2입니다는 여기 1이라는 게 y에 해당되는 거죠. y 값에서 출발해서 어디 도착합니까를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f는 이렇게 읽는다고 치면 역함수는 y축에서 x축 방향으로 그래프 닿을 때까지 움직여서 움직인 값이 역함수를 읽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f 역함수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y 그러니까 이게 y 쪽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읽으라는 얘기니까 y 쪽에서 x를 읽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바로 얼마 나왔어? 여기가 0자리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f 역함수의 마이너스 1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두면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f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0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k는 0이야.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그냥 보고 이게 y에서 x로 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y이고 x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0자리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고 그냥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역함수의 역함수까지 포함해서 바뀔 거야. 그럼 앞으로 가. 이게 뒤로 가. 요거를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에서 읽어야 될 게 f 역함수 2를 읽어야 되니까 y에서 x쪽으로 출발하니까 y 값이 2인 자리에서 출발해서 f가 요 그림이죠. f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착하는 요 x 값이 얘의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g-3이 얼마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을 수 있죠. g라는 함수가 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그냥 0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에서 읽을 때는 f를 또는 g를 그냥 읽을 때는
그 x값 집어넣은 x값에서 출발해서 y 도착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역함수를 읽을 때는 y 쪽 그 숫자에서 출발해서 x축 도착하는 자리를 읽는 게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읽는 거라.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읽을 때는 그 x, y가 바뀐다는 의미를 이렇게 활용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 자, 그걸 뭐 선으로 안 나타내고 점으로 나타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1473번으로 한번 읽어볼까? 꼭 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읽어볼게. 근데 얘는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그리고 할 테니까 칠판하고 문제로 왔다 갔다 보세요. 1473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 그러니까 1,2가 한 점이고 F에 대해서 2,4가 한 점이고 3,3도 점이고 4,5도 점이고 5,1 점이야.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만약에 F1은 2, F2는 4 뭐 이렇게 돼 있다. G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프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G, E 그 다음에 더하기 G, F의 역함수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G2하고 F 역함수의 G 역함수의 1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 G2는 그냥 읽을 수 있겠다. 한번 그래프에서 G2 찾아볼래? X에서 2 출발해서 도착하면 Y 값이 얼마야? 1인 거지? G2는 1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읽어볼게. G 역함수 1. 그러면 G라는 그림을 보고 1자리에서 출발해서 점 나온 데까지 해서 X를 읽어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G 역함수 1 그러면 1에서 출발해보면 X값 2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F 역함수 이제 2만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 2도 F라는 그림에서 2에서 출발해서 점 나오는 데까지 가서 도착을 하는 지점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F 역함수 2 그럼 2 출발하면 1 도착하네요. 1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도착 위치가 역함수에서는 Y쪽 출발해서 X로 도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는 X축 출발해서 Y 도착으로 읽으시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돼? 두 개 다? 괜찮아? 자, 요게 이제 역함수를 이제 그래프에서 찾고 쓰는 문제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 이제 너네가 좀 싫어할 만한 문제가 하나 나오네. 지금 요것도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유형 22야.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동일합니다. 요거를 내가 원래는 이거보다 먼저 써준 형태가 있었는데 F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당이랑 이렇게 된 거야. 근데 F의 X 얘가 X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까 했던 F랑 F 역함수랑 합성했을 때 X가 된다 이 사실에 해당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F가 이거면 F가 F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표현인 거야. 첫 번째 얘를 F의 X는 X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써주든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걸 같은 표현인 거지. F랑 F 역함수랑 동일합니다 라고 써주든. 어떻게 졸려서 괜찮아? 보여? 선생님 보여? 하나. 자, 이게 같은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팁을 하나 더 줬는데 혹시 필기하고 읽어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걸? 요거 써주고 나서 그 밑에다 팁을 하나 더 줬어.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동일함을 만족할 수 있는 대표 함수. Y는 마이너스 X가 네.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 또는 그냥 Y는 X라는 직선 자체도 얘기인데 핵심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동일한 함수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여기에 수직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막 뒤집어도 계속 이쪽 점이 저쪽 점으로 저쪽 점이 이쪽 점으로 넘어와서 실제 전체 점들의 모임은 동일하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까지가 자기랑 자기 역함수 동일합니다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그걸 보고 얘기를 해봐. 1475번 문제가 나왔어요, 들었는데. 그럼 이걸 갖다 역함수를 다 구해보고 같은 애요? 다른 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얘기야? 얘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기억되고 디귿되고 리을되고 세 개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크신 거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아예 그냥 틀을 이렇게 잡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만약에 1475번이라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76번은 f의 fx는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야. 얘처럼. 그러니까 얘도 얘네 읽기로는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똑같은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림에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동일해질 수 있는 놈을 찾아라. 그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1대1이 안 되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얘는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 뭐 그림으로만 말하면 이거랑 역함수 구하면 대칭으로 구하라니까 요 점이 여기로고 요 점이 여기로고 하면 이 직선이 그려질 텐데, 그죠? 이건 x는 얼마 이렇게 표시되는 놈이라 y는 이라는 식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 자체가 원래 존재 안 하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이제 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직선이 여기 와서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달라지는 건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해당되는 거라도 갖다 줄 수가 없고요. 3번이 바로 가능하죠?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에요. 이거 뒤집어 봐도 똑같지. 4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예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5번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이야. 역함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문제든 두 번째 문제든 간에 얘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냥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른 걸로 하나 풀어볼게. 1479번을 한번 볼까요? 1479번을 보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fx는 x를 만족합니다. 즉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리고 나서 f0가 3입니다. 자, 이제 f를 찾아가지고 f5를 구하. 이게 연도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화 외고 기출 시험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얘를 모르고 푼 사람들은 함수가 특정이 안 되니까 힘들었겠지. 근데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이거의 가장 대표식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생각하고 풀어라, 그 얘기였던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랑 역함수랑 똑같은 함수의 대표를 이렇게 써주고 f0가 3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제 이걸 fx라고 쓰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k만 나오니까 k가 3인 거죠.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고 싶은 내용이 f5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기랑 자기 역함수 같다 해당되는 놈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아예 잡아두고 계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질 수 있는 이런 다른 함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식으로 표시하기가 힘든 함수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죠?
야, 1481번 터프인데 니네 그냥 답 찾을 수 있겠니? 한번 답 좀 찾아봐봐. 보기 함수 중 f의 x는 fx 얘를 만족하는 함수. 재현아 정신 차려. 요렇게 생긴 함수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하지 말고 양쪽에 똑같이 f 역함수를 합성을 해주게 된다면 좌변은 f의 x이고 이거는 x 이렇게 되어서 아까 배운 그 표현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똑같은 그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뭐 보자마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두 개 찾는 거야. 뭐 어렵겠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주 안 써먹는 4번 형태 같은 방향에다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원하는 형태를 찾는 문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라 이거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유형 23, 24 정도에 해당된 25까지가 역함수 내용으로 했던 그 마지막 줄기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뭐였냐 하면 기억이 또 나셔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유형 정리를 하고 그냥 문제 끝까지 한번 풀어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수업이 시간이 좀 부족했는지 내용 정리는 다 해놓고 그 예제를 다 안 풀고 끝내는 바람에 또 설명을 해서 근데 주영이 뭐 다 읽어보고 와서 체크 외워왔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말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요.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자기랑 자기의 역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야.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만나는 점. 그러면 원래 교점 찾을 때는 이 두 개씩을 같다고 놓고 푸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푸는 거가 될 텐데 그러려면 얘는 괜찮지만 역함수는 자기가 구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기랑 자기 역함수 교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구한다? y는 fx하고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fx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 있다면 1대1로 되어 있는 그림이 나와 있다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 역함수는 식을 못 구해도 이렇게 생긴 걸 안단 말이야. 얘가 노란 게 이제 f가 되고 파란 게 f 역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둘이 교점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란 얘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내란 뜻인데 내가 역함수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점의 위치는 원래 함수 f랑 y는 x란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fx하고 x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놓고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여기에 대칭인 그림이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그 넓이 구할 때도 자기랑 자기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이 나뭇잎 모양을 구할 거면 역함수 구할 게 아니니까 y는 x랑 그 fx 요거의 교점에 해당되는 자리를 가지고 요 부분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자, 되네요. 그런데 요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야. 교육과정은 얘야. 교육과정은 100%가 맞는 거야. 근데 자기랑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많이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안 돼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근데 그런 거는 교육과정상 문제 내지 않아. 수능에서도 거의 20 몇 년 동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역함수 문제 내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인지 그냥 살짝 보기만 해봐.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y는 x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어떤 경우도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건 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곡선이. 이거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럼 역함수 그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대칭으로 그리라고 했지. 그럼 요걸 갖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렇게 상상해 보면 요 점이야 변할 게 없죠. 근데 요 점은 요리 갈 거고요. 요 점은 요리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삐리삐리삐리 막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 그림이 요렇게 가서 가고 요 그림은 요렇게 대칭으로 가서 붙을 거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 위에도 교점이 생기는 건 당연히 있는데 그 직선 말고도 자기랑 자기 역함수 사이에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얘랑 얘 교점을 찾으시오 할 때 이렇게 풀면 요거는 찾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점들은 찾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건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얘네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림을 나타낼 텐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류의 1대1 있지? 네. 그런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1대1 대응에 대한 역함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건 증가하는 1대1 대응에 대한 역함수 관계로만 문제를 냈어. 그건 이제 이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문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형태로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안 하고요. 직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직선은 역함수식을 증가하는 직선식이든 감소하는 직선식이든 역함수식 자체를 아예 구해버릴 수 있는 형태이므로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건 뭐 교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미 곡선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y는 x라는 직선 말고도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 문제로는 출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니네 출제해서 풀 문제로는 특수 케이스는 주지 않는다. 어쨌든 얘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은 전부 다 y는 fx와 y는 f 역함수 요 놈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된다. 얘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23, 24, 25가 다 요 얘기를 가지고 내는데 이 문제도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아까 별표 3개짜리 성질은 무조건 내는 거니까 뭘 내든 간에 별표 3개 썼는데 여기도 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너무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1482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 fx가 x제곱 빼기 2x야. 얘는 2차 함수야. 함수 그림 전체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잘라줄 거야. 여기서는 이제 어딜 잘랐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보통 대칭축 위치를 잘라요.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쪽이든 또는 이쪽만이든 이렇게 주어져야 증가 또는 감소라고 딱 되지. 이거 다 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대칭축이 1인 건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잘라가지고 여기만 준 거예요. 자,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자기랑 그 다음에 역함수 f, 역함수의 그 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림을 꼭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하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직접 식으로 써도 되지만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하시라고. 일단 0과 2에서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대칭축 1 들어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너네들은 여기서부터 요 그림만 놓고 생각을 하라 이 얘기야 어차피. 자,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1,1이란 점에 돼 있고 요거랑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다. 이 물론 이제 실감나게 그리려면 뭐 요렇게 그림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역함수의 그림인 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근데 잘 봐봐. 이거 왜 그림을 그려주고 처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식으로 풀자면 x제곱 빼기 2x 하고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항에서 쓰게 되면 x제곱 빼기 3x는 0 이렇게 되고 x의 x 빼기 3는 0 이렇게 풀게 되니까 즉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니까 x가 0인 자리와 x가 3인 자리 이게 두 군데가 있는 듯한 느낌인 거지. 그죠? 근데 사실 얘는 가짜죠. 물론 문제 풀어놓고 요거를 끝까지 읽고 풀 테니까 얘를 찾아 쓰면 된다. 이거 여기가 3이라고. 그럼 0은 뭐예요? 아닌 건 맞는데 자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이 그림 전체와 얘랑 이런 관계가 돼버려서 원래 그림이 아까 이제 나머지 반쪽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역함수를 그리면 그 나머지 반쪽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차함수였고 그걸 옆으로 뒤집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0인 점에서도 만나는 것처럼 여기서 그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 가짜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답을 쓰는 거지만 그림상의 의미를 좀 살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라 여기하고 여기만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이제 실제로는 요거는 애초부터 원래 함수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역함수 관계니까 이건 없는 거고 이쪽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란 것과 하얀 것만 쳐다보시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는 점은 하나뿐인 거지. 그 교점 위치는 3인 거고. 그럼 여기가 3이면 이걸 뭐 계산되지? 3루트 2 이게 바로 거리가 되죠. 이 문제 자체가 한두 학교에서 내는 게 아니고 꽤 많이 냈었으니까 일단 뭐 가장 기본이지만 알아두셔야 돼. 그래?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보죠. 터프로 한번 해볼까요? 1485번 한번 해볼게. 같은 문제야. (1485번을) 이제 보면 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내면 너네들한테는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 fx가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의 오른쪽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2인 구조라면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여기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든 이게 되는데 a가 양수 음수 말이 있네요. 끝에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2,2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y는 x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2,2를 지나는 직선일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되는 게 맞아. 그치? 어쨌든 자, 요때 요거하고 요거 역함수 gx하고의 두 교점 사이 거리가 이 역함수니까 역함수가 요 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3루트 2. 그럼 여기가 3루트 2면 이게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일자리 45도이므로 요게 3루트 2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교점 좌표는 얼마가 되고 x 좌표가 5, y 좌표도 5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양수 a의 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얘가 5,5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5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2 그게 5,5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터프지만 식으로 쓸 게 없죠.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1485번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 맞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 넓이도 출제가 되는 문제라서 풀이를 해줄게.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직선 문제로 하나 해보고 경위고 포함해서 직선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 또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1489번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재현아 한 문제라도 같이 풀고 있는 거야?
깨끗한 것 같은데 너무 책이 안 깨끗해? 침 흘려가지고 야, 왜 저래? 네. 요거 기말 잘해야지.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아. 불편해. 네. 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안정적으로 가자고. 1488번 함수 fx가 그것뿐만 아니라 2학년 때부터 계속 함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초 부분으로 너무 중요해. fx가 4분의 1x 더하기 3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리하고 2분의 5x 플러스 3 0보다 작은 쪽은 그리합니다.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 f하고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까도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함수랑 y는 x랑 둘러싸인 그 부분만 잘 찾으면 2배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여러분들도 이건 그림을 참고해 가면서 문제를 풀기 바래. 그럼 그림 빨리 그리는 방법 0보다 큰 쪽 오른쪽입니다. y절편이 3이에요. 0인 자리야. 0인 자리에서 3이니까 이게 3 맞아. 그런데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쪽 왼쪽이야. 이쪽은 역시 y절편 3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2분의 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그려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게 원래의 그림 f이고 그러면 역함수 g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시고 그 역함수를 그림을 그린다면 요 점 만나고 요 점 만나는 거 확실하고요. 요게 대칭 이동된 요 자리 3,0 자리를 가지고 식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그림으로 나타날 거야 까지는 알고 있으란 얘기야. 물론 우리는 여기만 하면 돼요. 역함수 뭐 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림은 아니까. 요 넓이 2배를 하라는 얘기랑 사실 동일한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려면 일단 무조건 어딜 찾으라고? 여기하고 여기는 찾아야 된다. 그게 있어야 정해지지. 그래서 요 부분을 찾고 싶다면 요 그림. 요 그림이 누구예요? 얘죠? 4분의 1 x 더하기 3 얘랑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4분의 3 x가 3이 되니까 x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4입니다. x 하나만 구하면 되지. 왜냐면 y는 x라는 직선은 x과 y 값이 똑같은 자리니까 x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4,4 찾아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찾아야 돼요. 여기는 요 그림이랑 만나는 거니까 얘랑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5 x 더하기 3 얘랑 그리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2분의 3 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찾으면 되는데 세 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니네가 가장 익숙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 2점 지나는 직선식 구하고 이 2점 사이 거리 밑변 길이 한 다음에 0,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재가지고 높이 쓴다. 우리 배운 거 있었잖아. 그거 사용한 사람도 있는데 비추천. 시간 많이 걸리니까. 또는 이 세 점 가지고 신발끈 공식을 쓰겠다. 인정. 근데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된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이 도형 두 개가 다르잖아. 이쪽이 다르니까 요 도형을 잘라서 그립니다. 보통 세로로 자르거나 가로로 잘라서 해요. 나 같은 게 요 그림이라면 세로로 자를 것 같아. 이렇게 요 기준 왼쪽 오른쪽이니까. 그럼 여기 밑변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이 된다는 얘기고 높이는 여기 y 여기 그림에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그냥 2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 같으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4가 돼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만약에 요 위쪽이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 높이가 4가 되는 거고 요 아래쪽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3이 되고 높이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넓이가. 자, 그래서 나는 잘라서 그냥 이 자른 선을 밑변으로 보고 높이가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 좌표를 높이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는 그 절대값으로 들어있는 것도 혹시 불편한 상황이 되겠지만 니네가 학년이 올라가도 마찬가지더라고. 나중에 저기 미적분 이런 과목 배우면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를 자꾸 다루게 되는데 절대값만 나오면 쪼는 사람 있어. 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절대값 나오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서 따로따로 보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 풀 때는 안 쓴단 말이야 너네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문제가 1489번이요. x 더하기 1 요거 하고 마이너스에 2분의 1x 빼기 1 요거 하고 요거의 역함수가 gx다. 뭐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아까 거는 금방 풀고 얘는 못 푼다 말이 안 되는 게 절대값이 들어있다면 요게 0이 되는 자리가 x가 얼마인 자리야? 2인 자리죠. 네. 그러면 니네들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면 두 개를 나눠서 써달라고. 따로따로 그리라고.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나오면 2분의 3x 그 다음에 1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직선식 하나 쓰면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때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2분의 잠깐만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2, 이게 2분의 1이네 미안합니다 2분의 1x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2보다 작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2분의 3x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면 아까 문제랑 전혀 다른 게 없지? 네, 그렇게 그냥 풀면 돼. 절대값 나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림을 2라는 선을 기준으로 물론 y는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놓으면 좀 더 기준선이 편합니다. 2인 자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2보다 큰 쪽은 2분의 1 x 플러스 2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1로 지나가는 거니까요. 2일 때가 3이 되니까 여기 3 여기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여기서부터 2일 때가 3이죠. 여기서부터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2분의 3x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게 노란 게 F고 빨간 건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아까 구한 거에다 2배 안 했다. 넓이 둘러싸인 넓이니까 아까 얼마 나왔었지? 9 나왔으니까 18 써야 되죠. 미안합니다.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잘 구했다고 그냥 갔네. 여기도 역시 이 부분 넓이 구해서 2배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높이는 이쪽이 2. 여기 만나는 점은 찾아야 돼요. 만나는 점 찾으려면 얘하고 그죠? 얘랑 x. 그러면 2분의 1 x가 2니까 x가 4죠. x가 4라면 역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1. 여기가 그러니까 2. 그럼 2배 하니까 4. 이렇게 넓이가 결정되겠지. 그치? 충분히 가능하지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잘라서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잘라서 끊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해버리고 유리함수 쪽으로 하겠습니다.